문제다른 신의 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인간관계 이론과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첫 번째 인간관계 이론인데요. 이 메이오의 인간관계 이론은 메이오를 중심으로 한 하버드대 교수진들이 미국의 웨스턴 전기회사의 호송 공장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연구로서 1년의 실험에 의해서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어요. 인간이 조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체계예요. 개인과 집단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요. 인간 관계가 작업 능률과 생산성을 좌우하며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때문에 작업 상황의 사회적 환경과 조직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 및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게 됐어요.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참여적 관리 방식을 지향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후에 메슬로우 등이 주도한 인간관계 운동에 출현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은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에요. 인간 본성에 상반된 가정을 토대로 부정적 관점을 반영한 X 이론과 긍정적 관점을 반영한 Y 이론을 제시했어요. 부정적 인간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긍정적 인간관에 따라서 조직 내 인간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X 이론은 전통적 인간관, 즉 부정적인 인간관이고요. Y 이론은 현대적 인간관, 즉 긍정적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X 이론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며 신체적 정신적 수고는 회피하고자 한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책임지기보다는 지시받기를 좋아한다. 조직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명령과 통제 및 처벌이 필요하다.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저차원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에 머문다라고 봤어요. 반면에 Y 이론은요. 인간은 본래 일하기를 좋아하며 신체적 정신적 수고는 놀이나 휴식과도 같다. 인간은 자율적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조직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는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및 그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인간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고차원의 욕구, 즉 자아실현의 욕구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첫 번째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인데요. 이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은요, 기본적인 전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특정한 형태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기화되어 있는 동물이다. 두 번째,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들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분류하면 몇 가지 공통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인간 욕구의 위계 5단계로서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 또는 안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 자기 존중, 존경의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생안의 자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1단계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종족 보존 등 최하위 단계의 욕구예요. 하지만 모든 욕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라는 사실이요. 사람을 한 여름을 굶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슨 자아실현이고 나발이고 뭐 학문 탐구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권력욕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력한 욕구란 말이에요. 2단계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는요.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예요. 3단계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4단계 자기존중 존경의 욕구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게서 받고자 하는 존경에 대한 욕구예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최고 수준의 욕구를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는 욕구를 결핍 욕구라고 부르고 있고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메슬로우의 1단계, 2단계 욕구는요, 알더포의 존재 욕구에 상응하고요. 메슬로우의 4단계, 5단계 욕구는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에 상응하는 욕구예요.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하위 욕구가 1단계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하잖아요. 하위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당연한 거죠. 상위 욕구는 전생의 발달 과정에서 후반에 점차적으로 나타나고요. 상위 욕구의 만족은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위 욕구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상위 욕구는 성장에 필요한 것이에요. 상위 욕구는 더 좋은 외적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욕구는 위계의 다음 욕구가 중요시되기 이전에 충분히 만족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완전히 만족되지 않아도 2단계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메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가 말한 자아실현자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고요.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능력이 있고요. 외면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있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며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실현자는 사회적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아실현자의 특징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알더퍼의 ERG 이론인데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유사한 직무 동기 이론이에요. 메슬로우가 만족 진행의 욕구 전개를 주장했다면 이 알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전개를 비판하고 좌절 퇴행의 욕구 전개를 주장했어요. 좌절 퇴행의 욕구 전개를 통해서 고차원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오히려 저차원 욕구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주장했어요. 알더퍼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요, 이그지스턴스의 E, 릴레이티드니스의 R, 그리고 그로스의 G 해서 ERG 이론이라고 해서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어요. 알더퍼의 세 가지 범주 존재 욕구 E예요. 이 알더퍼의 존재 욕구는 그 메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알더퍼의 관계 욕구 R은요. 3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4단계의 일부 자기 존중의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 봤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G 성장 욕구는 메슬로우의 자기 존중의 욕구 플러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봤네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요. 개인의 성격은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성취 동기 이론을 전개했어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개인적 책임을 부여받는 상황을 선호한대요. 자기가 책임을 받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취 욕구는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며 목표를 달성하고 능가하려는 욕구이다. 당연하죠. 스스로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해서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예요. 권력 욕구는 조직의 리더가 되어서 타인을 통제 지시하려는 욕구이고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욕구가 권력 욕구예요. 친교 욕구는 타인과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이고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친절하고 동정심도 많은 그런 욕구가 친교 욕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허즈버그의 투유인 이론인데요. 일명 동기위생 이론이라고도 해요. 직무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서 근로자를 동기화시킴으로써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론이다. 인간은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 즉 동기 요인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 즉 위생 요인의 이원적 욕구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기지만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무 만족을 산출하는 동기 요인은 근로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도록 자극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허즈버그의 이원적 욕구 구조를 살펴보면요, 직무에 대한 동기 요인이 있는데, 이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높은 욕구 요인이에요. 직무 그 자체, 성취감, 승진,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무 불만족은 생기지 않지만, 만약에 충족된다면 직무 성과가 크게 증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인데 환경 요인이라고도 하죠. 이 환경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낮은 욕구의 요인이에요. 조직의 정책이나 봉급, 근무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위생 요인을 좋게 하면 불만족은 감소하지만 만족감을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위생 요인의 대표적 화장실 들 수 있죠. 화장실 시설이 아주 형편없고 더럽다면은 사람들은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올 거예요. 화장실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화장을 좋게 하게 되면 불만족은 감소하게 되지만 어떤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산출하려면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부름의 기대 이론인데요. 이 작업 동기를 노력과 그에 따른 보상 결과에 대한 기대로 설명하는 진로 의사 결정 모델 이론이에요. 직업 결정 요인을요, 균형과 기대와 힘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고요. 기대감이나 도구성 또는 수단성, 그리고 유의성 또는 유인가 중에 세 가지 주요 변수가 있다고 봤어요. 기대감은요, 노력을 통해서 특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한 달 동안 자동차 100대를 팔아오라고 회사에서 지시를 내렸다면 이 영업사원은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100대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기대감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팔 수 있다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도구성 또는 수단성은요, 1차적 결과를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100대를 팔았을 때 2차적 결과,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얻게 되리라는 주관적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목표 달성으로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100대 팔았는데 나한테 오는 보상, 승진이 있나, 인센티브, 아니면 윗사람의 상사의 칭찬, 아니면 회사원으로 당연히 뭐 했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도구성, 수단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의성 또는 유인가라는 것은요, 1차적 결과에 의해, 즉 자동차 목표 대수 판매했다고 했을 때 얻게 되는 2차적 결과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 보상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예요. 자동차 100대 팔면은 너 만원짜리 상품권 10잔 줄게 한다면 그 보상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바로 유의성, 유인가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 유인가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지니고 있는 매력, 즉 심리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정도를 말해요. 사실은 여하튼 부름의 기대 이론은 기대감 곱하기 도구성 곱하기 유의성, 이 세 개의 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바닥을 쳐도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돼요.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면 긍정적 유의성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각하는 경우에 작업 동기는 높아지게 되겠죠. 아담스의 공정성, 형평성 이론인데요.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며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에요. 개인은 자신의 투입 산출의 비율을 동일한 작업 상황 내의 타인과 비교해서 비율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하겠죠. 당연한 거죠. 내가 10시간 일해서 10개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타인은 5시간만 이러고 10개를 만들어낸다면 불공정성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개인의 행위는 타인과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설정되게 돼 있겠죠. 로크와 레덤의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목표 설정이 일반적일 때보다 구체적일 때 근로자들의 직무 수행이 보다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죠. 목표에 대한 몰입도는
목표의 난이도에 비례한다. 목표의 난이도가 높으면 몰입도도 굉장히 깊어질 것이에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성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을 보여주게 되고요. 목표 설정에 내가 참여할 경우에 거기서 내가 참여했었을 때 결정되는 그 결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으니까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목표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목표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시의 내재적 동기 이론인데요. 인지평가 이론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은 내재적, 외재적 동기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내재적 동기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재적 동기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에요.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돈과 같은 외적 보상을 말해요. 사람들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벌이나 보상 등 외재적 동기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오히려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금전과 같은 외적 보상은요,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상사 공부할 때 대신 내재적 동기 이론에서 이 돈은 직무 동기를 낮춘다. 즉 돈은 직무 동기의 떼찌 이렇게 해서 대시의 이름을 두고 외웠단 말이죠. 안 된다고. 직상사 기출문제 볼게요. 허즈버그의 직무 만족 이 요인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 4번이요. 위생 요인은 직무 만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이다. 아니죠. 직무 만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은 위생 요인이 아니라 동기 요인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금전적 보상이 직무 동기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런 떼치죠. 내재적 동기 이론 2번이네요. 강의진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